choose courage over complacency. It is time to get up and go vote. Eugene, are you ready? We need Kamala Harris. 2 days ago, I turned 78, and the only personal vanity I want to assert is I'm still younger than Donald Trump. Lungs open by sing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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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When Kamala Harris is president, every day will begin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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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n from hope. We need Kamala Harris, the president of joy, to lead us. 이번 이야기부터 또 네 분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국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확정짓는 전당대회가 오늘 4일째 순서를 마지막으로 곧 마무리됩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순서로 어쩌면 클라이막스죠. 해리스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 조금 전에 막 끝이 났습니다. 자, 해리스는요, 수락 연설을 통해서 통합과 상식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냉소와 분열을 넘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도 있지 않았는데요.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백악관 이 가면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나토와 함께 할 것도 선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수락 연설,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서 이 전당대회에 대미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또 연설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해리스 대통령의 수락 연설이 아마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한 지 32일 만에 대선 후보를 수락하게 됐고, 최근에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조금 전에 끝났다는 이야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당대회 어제가 셋째 날이었는데요. 어제는요, 부통령 후보죠. 팀 월스가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미식 축구 코치였던 과거 경험을 살려서 대선 레이스를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의 어제 수락 연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It's the honor of my life to accept your nomination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Our job for everyone watching is to get in the trenches and do the blocking and tackling. 1 inch at a time, 1 yard at a time, 1 phone call at a time, 1 door knock at a time, 1 $5 donation at a time. When we fight, thank you. 자, 조금 전에 보신 어제 팀 월스 연설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요, 아버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우리 아빠다라고 외치던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이었다. 전 세계가 굉장히 감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사실 러닝메이트로 지명되기 전까지 팀 월스는 무명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저렇게 정장을 딱 갖춰 입고 연설하는 모습 보니까 매우 새롭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 정말 털털한 모습,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매우 크게 알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전 아들이 저렇게 우리 아빠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는 미국에서의 이 부통령의 지위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래 미국의 부통령 자리는 처음에는 매우 할 일 없는 자리 이렇게 치부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세계 최초 왜냐하면 대통령제 최초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존 애덤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가 부통령 자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부통령이 겸직하고 있는 게 미국의 상원의장입니다. 상원의장으로서 의결권은 없는데 50대 50 상원이 100명이거든요. 딱 동수가 됐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바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재임 시절 상원의장을 겸직하면서 무려 33번이나 그런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 부통령의 지위가 뭔가 미국 그 정치권 안에서 뭔가 지위가 상승하는 것이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팀 월즈의 이번 수락 연설과 팀 월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환호 이런 걸 보면서 아 미국 내에서 부통령이 갖는 지위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걸 네.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월즈의 아들 학습 장애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고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으로 아빠를 응원하는 모습도 굉장히 멋진 상황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 또 깜짝 연사로 등장한 인물이 있죠.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Freedom isn't free. America is an ongoing project. I have always, since I was eligible to vote, I've always voted my values. And that is what is needed in this election now more than ever. Soon and very soon, we're going to be teaching our daughters and sons, immigrants, how this child grew up to becom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 진행자죠. 오프라 윈프리가 지지 연설자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깜짝 등장은 아니고 어제도 저희가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했었죠. 오프라 윈프리의 이번 연설, 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또 뭡니까? 일단 오프라 윈프리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동안에도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08년에는 오바마 그리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당대회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CNN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번에는 전당대회에 직접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리허설에서도 어떤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서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게 정말 오프라였습니까? 네,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해리스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 나온 부분들도 있고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여성의 권리, 특히 낙태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그 오바마 부부들도 나왔었는데 보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만 나오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까지도 연사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으로서 오프라 윈프리도 이번에 연사로서 직접 올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해리스 연설에 앞서서 연설문 요약본이 미리 배포가 됐습니다. 우리 국제부 기자도 이걸 미리 그 내용을 받아보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된 상황이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메꾸는 게 아마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해리스 현 부통령 그리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통성은 있습니다. 경선은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통령으로서 계속 재직을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백을 메우는 그 주자로서는 뭐 정통성의 시비는 없는 것입니다만, 근데 몇 가지 좀 단점으로 지목된 것들이 이제 언변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언론과 인터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좀 갈고 닦았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비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설문의 각고의 준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네.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을 했었던 애덤 프랭클이라고 하는 인사가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이 전당대회 연설을 또 같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 이제 사실 그동안 좀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쪽에 그늘에 좀 묻혀온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넘버원 민주당의 제1 인자로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나가는 그 첫 발을 이번 연설을 통해서 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 대선은 본격적으로 76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오늘 연설을 생중계하면서 실시간으로 논평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뭔가 의욕이 넘쳐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해리스 후보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논평을 하겠다고 하면요. 그것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연 좋은 것일까? 저는 오히려 해리스 후보를 더 띄워주고 부각시켜주고 주장을 전파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것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있겠습니다만 원래 정치에서 상대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걸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부분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을 저렇게 실시간으로 논평을 할 때 어떤 오럴 리스크에 시달리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논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날선 언어, 센 언어, 심지어는 막말에 가까운 언어들이 나옴으로써 또다시 한번 말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원래 정치 이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전략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상대를 비난하려다 보면은 내 얘기는 빠뜨리고 계속 상대 얘기만 하게 되는 단점을 범하게 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트럼프의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피격 사건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외부 연설에 나선 트럼프 후보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야외 유세에 나섰던 트럼프 후보. 자, 피격 사건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났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뭔가 본인도 트라우마가 있겠죠. No, they probably want to keep it from me. Thank you for telling me. Let's get out of here right now. But no,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Secret Service, the job they do, including a month and a half ago when they were jumping on top of me with bullets flying right at them. 자, 안 그래도 트럼프 후보는 지금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최근에 또 트럼프 후보를 총으로 피격하겠다, 쏘겠다 이런 지금 신고가 접수돼 갖고 이 사람 지금 쫓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번 피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주위에 이 방탄할 수 있는 장치들 마련해 놓고 연설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세가 위축된다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 그리고 모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다 살해 위협을 늘 받아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호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모든 대통령들이 실제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항상 암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호 수준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호의 수준을 좀 더 강화할 뿐이지 위축된다거나 유세를 적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